안녕하세요. 친절한 축자씨입니다. 오늘은 아이디 재현이 님의 팀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어떤 요청사항은 굉장히 클리어했습니다. 현재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형을 쓰고 있는데 433이죠. 공미가 2명 있는 433을 쓰고 있는데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한테 자꾸 이제 진다라는 게 이분의 명확한 어떤 요청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포메이션을 좀 짜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게 이제 주전 멤버고, 그리고 이게 가지고 계신 후보군을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본 건데요. 일단은 먼저 페르난도 산토스를 좀 그러니까 타개하려면은 페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페산 감독은 4-3-1-2 형태를 가지고 있고, 수비를 4백으로, 그러니까 4명의 센터백을 뒀을 때 굉장히 탄탄하고 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얘네 수비진, 미드진, 공미,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공격진이라고 했을 때 키퍼가 여기 있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많이 위로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뒷공간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 뒷공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페르난도 산토스를 사용하시는 이렇게 사용자분들께서는 양쪽 풀백에 전문 풀백을 두지 않고 센터백을 두는, 그래서 4명의 센터백이 대세가 되게 만드는 굉장히 약간 변태적인 전술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러나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3명의 중미가 있다고 하면은 얘네가 간격을 굉장히 많이 벌리고, 그래서 역습에도 굉장히 능하고요. 이쪽으로 벌릴 수도 있고, 그리고 2명의 공격수와 1명의 공미가 패스앤골을 사용해서 2대1 패스로 상대 수비를 뚫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에게도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는 타입의 감독이다라는 점과, 양쪽 윙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로만 들어온다라는, 공격은 가운데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떤 이 페르난도 산토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수비진, 그리고 역습에 능한 미드진, 그리고 공격도 가운데로만 들어오지만 알고도 못 막는 2대1 패스 등, 그런 어떤 역동작에 걸려버리면 중앙 수비수가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페르난도 산토스는 어쨌든 간에 현 메타에서 가장 탁월한 감독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일단은 걔네 페르난도 산토스는 이 중원의 3명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은 요 수미 자리에 뭐 강한 압박이라던가 아니면은 플레이메이커라던가 뭐 누구든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앵커맨도 당연히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뭐 사울이라던가 그런 산소 탱크, 이쪽도 산소 탱크로 둘을 다 해버리면은 중원에 쓸어 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펩한테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펩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감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중원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에 대한 어떤 간략한 요약을 먼저 한 다음에 이 팀을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수비부터 봐야 됩니다. 그쪽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보다 수비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부터 볼게요. 일단 가운데로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공격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편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삼각편대가 일단은 이 자리에는 무조건 앵커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얘네 둘만으로 이제
그 삼각편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얘네가 이렇게 세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대1 패스 하면서 다 깨고 들어와요. 2대1 패스, 2대1 패스, 2대1 패스 하면서 여기서도 그냥 2대1 패스로 골을 넣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편대가 제대로 돼 있어서 마치 얘가 조금 이쪽으로 가고 반다이크 이쪽으로 가고 얘가 앵커맨이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성향의 선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압박인 데클란 라이스는 분명히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페르난도 산토스를 상대하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포메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얘네 셋 다 앞으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 공간이 남기 때문에 2대1 패스를 하기에 너무 수월해져 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수미를 바꿔줘야 되는데, 수미를 바꿔줌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로드리도 앵커맨이 달려있는 좋은 선수고요. 또 여기서는 앵커맨 달려있는 선수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드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고 센터백을 볼게요. 센터백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동작에 안 걸려야 돼요. 탄탄한 선수 한 명,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이 라인을 굉장히 높이는 편이기 때문에 얘네가 다 치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이쪽도 처리해줘야 되지, 여기도 처리해줘야 되지, 서로도 처리해줘야 되지 하니까 굉장히 역동작에 걸리기 쉽고, 얘네가 라인을 높여버리면은 순간적인 그냥 스루 패스 한 방에도 다 뚫려버리는 그런 경향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다이크나 데리우트 둘 다 너무 좋은 선수고 오렌지 듀오지만 둘 중 한 명 빼고 쿨리발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쿨리발리가 역동작에, 물론 누구든 역동작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쿨리발리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고요. 그리고 물론 펩의 어떤 특징 중에 얘도 올라가지고 하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이지만, 재밌는 공격 빌드업이지만, 얘가 올라가 버리면 그 빈자리를 수비 커버 범위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반다이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센터백으로 변형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 아주 탁월한 마르키뉴스라는 자원이 있죠. 마르키뉴스는 센터백, 측면 센터백으로 아주 탁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측면 센터백으로 두시거나, 아니면은 파바르도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측 풀백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저는 일단은 후보 자원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물론 에르난데스도 굉장히 괜찮은 선수지만, 리카 에르난데스도, 근데 얘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전이나 그럴 때 후보에 넣어놓고도 결국에는 컨디션 때문에 쓰지 못하는 그런 아까운 자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 요 두 선수를 좀 추천을 드려서, 얘네 둘 중 하나, 굳이 따지자면 저는 아놀드를 빼시고 이 자리에 마르키뉴스나 아니면은 파바르를 집어 넣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 앵커맨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카마빈가가 앵커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마빈가 진짜 좋거든요. 커팅이라면 커팅, 수비 능력 탁월하고 패스 능력 탁월하니까 로드리 선발에 카마빈가 후보, 이런 식으로 둬도 충분히 이 자리에 대체 자원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에서 쿨리발리 여기 있고, 반다이크가 벽처럼 서 있고, 로드리나 카마빈가가 이렇게 앵커맨으로 내려와서 마치 3명의 센터백이 있는 것처럼 여기를 형성하게 돼서 그 패스 볼 줄기를 차단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쪽으로 들어온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반다이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여기에 센터백이 있게 되면은 마르키뉴스나 속도 빠른 마르키뉴스 혹은 파바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굳이 얘가 반다이크가 여기까지 수비를 하지
않고 그 자기 자리를 지켜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이쪽 뭐 알라바는 워낙에 이제 공수 양면에서 골고루 밸런스가 잡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막 쿨리발리가 여기까지 수비 범위가 막 넓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탄탄한 수비를 갖출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키퍼는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라퐁도 좋은 선수고 에데르송도 좋은 선수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고 공격형 골키퍼를 쓰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페르난도 산토스의 어떤 공격진 투 공격 1 공미를 막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원 싸움이에요. 자, 중원으로 올라와서 보면은 중원에 이렇게 두면은 당연히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한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문제 중에 하나인데, 케빈 데브라이너는 꼭 공미로 두지 않으셔도 돼요. 센터 미드필더로 둬도 지가 올라가서 공을 뿌려주고 드리블 능력도 너무 좋고 패스 능력도 너무 좋기 때문에 슈팅 능력까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미로 두지 않으셔도 이미 자기 역할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다 해냅니다. 그러고 마라도나가 너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원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투공미 체제, 게다가 마라도나까지 있는 거는 너무나도 중원에서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으면서 인터셉트까지 달려있는 선수, 혹은 산소 탱크처럼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중 한 명은 저는 라비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비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선수는 바로 발베르데와 이 자리에서 적합한 선수가 대용이에요. 제가 대용을 찾아봤는데 이 대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셉트가 달려있는 대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되냐면은, 일단 얘랑 라비오랑 발베르데는 산소 탱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원에서 정말 막 돌아다니면서 공을 뺏어 옵니다. 발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을 잘 뺐고요. 라비오도 그에 못지않게 공을 잘 뺏어오는 타입입니다. 일단 공을 뺏어야 전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도 결국에는 역습을 주로 하는 팀인데, 페르난도 산토스의 그 3명을 뚫기에는 이 2명 가지고는 어려워요. 사실상 얘는 뒤로 들어와서 수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명이서 3명을 이렇게 상대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버겁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투공미보다 산소 탱크나 인터셉트가 달린 선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좀 비빌만 하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용이나 발베르데나 라비오를 넣게 되시면은 일단 플레이메이킹 해주죠. 패스 잘 뿌려주니까. 그리고 인터셉트 되는 대용이 이 자리에서 공을 뺏어서 바로 뿌려준다. 이렇게 되면 공격 전개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해주시면 되고, 덕배 같은 경우에는 수비 가담도 꽤 괜찮아요. 공도 나름 이게 피지컬이 있어서 공을 쉽게 뺏기지 않고 또 공을 뺏으러 달려 들어갈 때 좀 위협감도 있고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용과 발베르데를 후보군으로 올리셔서 사용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스콜스 좀 딸리고요. 긱스도 이 위치에서는 좀 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빼고 제가 말씀드린 2명을 넣으심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마지막 공격진을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을 대상으로 골을 넣을 것이냐 라는 점을 했을 때, 저는 이쪽에 둘 다 무조건 윙 스트라이커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메시처럼 인사이드 리시버나 혹은 찬스 메이커, 그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뒷공간, 수비 뒷공간을 허물려는 생각이 그닥 없어요.
공을 받아서 어떻게 메이킹을 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뒷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뒷공간으로 무조건 좋은 양질의 스루를 보내줘야 됩니다. 로빙 스루든 그냥 스루든. 그러면은 산초 엄청 빠르죠. 그리고 날도 피지컬이 있는데 스피드도 빠르죠. 게다가 얘네가 둘이 침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4명의 센터백이 이렇게 있는다는 가정하에 얘네가 일로 침투하고 일로 침투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운데 있었던 요 센터백들이 이쪽 양쪽으로 조금씩은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사이를 바로 음바페가 착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가볍게 패스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산초 같은 경우에 얘가 뒷공간을 뚫어서 바로 스루 패스로 음바페한테 주고 그러면은 음바페가 바로 슈팅으로 골을 넣게 되거나 여기서 3자 패스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대1 패스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패스앤골을 통해서 얘가 주고 얘가 들어가는 혹은 얘가 얘한테 주고 얘가 바로 로빙으로 해서 침투하는 산초한테 패스를 해주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공간을 허물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4명의 센터백이 뒤로 들어오다가 결국엔 속도 빠른 음바페나 날도한테 뒷공간에 털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털링도 날두의 대체 자원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공격 자원 톱의 어떤 연계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벤제마나 그런 애들을 쓰는 걸 좀 즐겨 하신다라고 했는데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을 뚫으려면은 딱 그겁니다. 연계하신 거 좋아요. 2대1 패스로 만약에 덕배한테 얘가 줬다. 그럼 얘는 패스앤고로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덕배가 그 자리로 정확하게 스루 패스를 해주면은 2대1 연계 패스로 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벤제마가 너무 느리다. 얘도 느리다. 너무 느린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바메양은 좋긴 한데 퍼스트 터치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흠이 있는 선수고 그래서 패스앤고 어느 정도의 패스 능력을 갖춘 아게로나 그런 선수가 패스앤고를 통해서 뒷공간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심에 있어서는 연계 플레이를 해도 좋지만 얘네 3명이서 연계 플레이 패스하고 치고 들어가고 여기서 하면은 뺏길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4명의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중원 싸움을 해줘야 되고 얘네는 얘한테 주거나 얘한테 줘서 사이드로 들어가는 침투에 들어가는 애한테 주거나 가운데 애가 얘한테 주거나 얘한테 줘서 다시 가운데로 돌려받는 그런 역할을 해서 득점을 창출을 해내셔야 되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절대 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얘네가 직접 공을 뺏으려고 달려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방향키 뒤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수비할 때 뒷걸음질 치면서 수비하도록 그래야지 그 2대1 그 패스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걔네가 공격 전개가 가운데로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의 역할은 가운데로 와서 같이 수비해주는 게 가장 핵심된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로 물리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은 그쪽도 공격 전개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막 다른 방법 찾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거기서 대시 드립을 한번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대시를 하게 되면은 수비에서 그쪽 수비에서 그러면은 얘네가 뒷공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 허물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다리셨다가 70분까지 다 물리면서 뒤로 계속 오면서 그 뒷걸음질 수비를 좀 하시고요. 그러다가 한 번의 공격 기회를 봐서 침투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재현이 님이 원하시는 얘를 통한 어떤 연계 그러면서도 중원 싸움을 해내면서 뒷공간을 털리지 않고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